네, 반갑습니다. 자, 12월 12일. 자, 지금 밤 10시 43분입니다. 오늘 목요일이죠. 제가 좀 늦게 찾아뵙는데요. 좀 빨리 진행할게요. 오늘 뭐 여기저기 매스컴에서 뭐 외국인 2.1조 뭐 폭풍 매수 여기저기 매스컴에서 난립니다. 뭐 삼성전자 장막판 엄청난 물량 뭐의 매수. 네. 시장이 완전히 돌아섰습니다만은 지수는 올랐는데 네 종목만 지금 별로 많이 오르지 않은 보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렇게 시장이 너무 이 삼성전자 위주로 또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코스닥은 뭐 이런 종목 위주로 가버리면 그 개인들은 좀 먹을 게 별로 없거든요. 그냥 뭐라 그러나요?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 그러나요? 뭐 그런 장인데요. 차라리 개인들은 지수가 이렇게 많이 오르지 말고 좀 이렇게 적당하게 좀 이렇게 좀 한 5포인트, 10포인트 정도만 플러스만 유지해주고 이렇게 행보를 해주면, 또는 약간씩의 우상향만 조금씩 해주면 그 자금들이 삼성전자 갈 자금들이 이제 소형주 이런 코스닥 개별 종목이 이제 하되게 펼쳐지는데, 차라리 개인들은 그런 장이 더 좋거든요. 일단 뭐 좀 기다려 보시죠. 오늘 이제 드디어 옵션 만기일이 끝났습니다. 우선 삼성전자를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은 제가 어제 여러분 저 쪽지에 말씀을 저는 미리 좀 드렸습니다. 어제 제가 리메드 관련 쪽지 때문에 드리면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삼성전자 차트를 보면 뭐 시장의 큰 방향성은 제가 우상향입니다 라고 말씀드린 적 있죠. 어제 제가 밤에 너무 늦게 12시 40분 정도에 제가 그걸 보냈는데요. 제가 원래 이 실내라는 걸 알면서도 아침에 혹시라도 제가 못 일어날까봐 좀 요걸 좀 얻어 못 들어도 미리 보내는 게 제가 마음 편하게 잘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밤늦게 죄송하지만 제가 보냈습니다. 제가 신뢰를 좀 드린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하고요. 삼성전자가 이미 방향을 우측으로 돌았기 때문에 제가 어제 삼성전자를 여러분께 사실은 설명을 드리려고 했다가 깜빡했어요. 개별 정보 하는 바람에. 그래서 제가 영상에 어제 올리지는 못해서 뒤늦게 생각이 나서 제가 리메드 쪽지 때문에 그 보내면서 삼성전자를 잠깐 제가 언급을 했거든요. 삼성전자를 최근에 제 아는 지인분께서 몇 분이 좀 삼성전자를 계속 저보고 사야 되냐고 물어보셔서 제가 차트를 몇 번 본 적이 있는데, 삼성전자 차트 한번 보시죠. 같이요. 자, 삼성전자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어디 있나? 여기 있네요. 자, 제가 주봉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요 자리인데요. 똑같은 얘기 다시 한번 좀 반복을 제가 해야 될 듯 합니다. 지난번에 예전에 제가 3주일 동안 쉬기 전에요. 삼성전자가 이 박스권을 계속 주봉상 이렇게 행보를 했었습니다. 요 갈 듯 하면 말고. 자, 하나, 둘, 셋. 4번 만에 돌파를 했죠. 그러면서 저점이 점점 올라가고 있다라고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고, 삼성전자가 이번에는 이 박스권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박스권을 돌파를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이 박스권을 돌파를 했죠. 자, 이 박스권을 돌파하게 되면 우선은 여기서부터 이제 새로운 파동이 시작이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자, 쭉 올라왔던 요 자리 한번 보이시죠? 여기 하나의 파동이 나왔죠. 고점을 뚫으면서요. 그 다음에 음봉 나왔고요. 자, 박스권의 상단 부분까지 다시 한번 터치를 했습니다. 돌파한 이후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또 파동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 3파 상승이죠. 그런 다음에 이번에 4파 눌림목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작은 소파동을 말씀드립니다. 작은 소파동요. 그런 다음에 오늘 이 3파 상승 지점 근처까지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마지막 이제 5파 상승을 위해서 지금 출발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이 5파 상승 이후에는 다시 삼성전자 좀 조정을 받겠지만, 이 5파 상승 지점의 목표치는 대략요. 자,
요 가격에서요. 자, 여기 한번 봐볼게요. 요 가격. 그 다음에 요 가격을 보시면, 자, 자, 지금 요 가격의 상단이 49,000원 정도 되고요. 요 가격이 상당히 53,000원이죠. 그럼 대략 한 57,500원 정도 요렇게 파동상 우리가 연결해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이렇게 연결해 갈 수 있죠. 57,000원까지요. 저는 삼성전자는 이번 상승의 이 파동의 목표치는요. 대략 한 57,500원이나 57,000원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다른 방법으로도 한번 우리가 차트를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 자리에서 요 자리가 지금 박스권이었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요 자리 박스권 상단을 잡고 여기를 박스권 하단을 잡았을 때 이 박스권의 하단이 지금 얼마냐면 37,000원입니다. 37,500원이죠. 박스권의 상단이 47,500원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차트 설명드릴 때 이 박스권을 돌파를 하게 되면 이 박스권의 폭만큼 제가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57,500원까지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 정도요. 이해가시죠? 그러면 삼성전자는요. 이 N자행 파동을 봤을 때도 57,500원 근처, 그 다음에 박스권을 돌파한 이후에 이 작은 소파동을 봐도 57,500원. 지금 두 가지 기법을 다 사용했는데 동시에 똑같은 답이 나왔죠. 57,500원. 자, 그러면 삼성전자는 이미 오파다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57,500원을 향해서 계속 시작할 거죠. 계속 이제 올라가겠죠. 하지만 바로 이 직전 고점 자리가 53,700원 정도 되나요? 이 직전 고점 자리가 있기 때문에 당장 이거를 한 방에 뚫기는 힘들고요. 잠시 직전 고점 근처까지는 갈 수 있을지는 몰라도요. 한 뭐 오늘 53,300원이니까 53,700원이면 1%도 안 되죠. 갈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자리를 바로 뚫기는 힘들 겁니다. 자, 삼성전자는 당분간 조금 눌림목 구간을 한 2주 정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눌림목을 가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직전 고점을 바로 뚫고 다시 한번 또 출발을 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럼 또 중간중간 마디가 걸리겠지만 결국엔 57,500원까지는 삼성전자는 무난히 요 파동을 향해서 나아가지 않을까, 목표치를 향해서. 자, 그렇다면 지금 삼성전자가 더 이상 상승을 이제 하기가 버거운 자리 한 2주 정도는 또는 3주 정도는 삼성전자가 상승을 못한다면, 많이 올라봤자 57,700원이나 53,700원이라면 이 삼성전자가 이 지수의 한 10% 15%를 지금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총에. 그렇다면 이 지수도 지금 2137이지만 많이 올라도 한 2150 정도? 네, 그 정도가 이번 지수의 좀 목표치라고 단기적으로 좀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싶고요. 그런 다음에 삼성전자가 이렇게 눌림목을 한 2주 정도 가지듯이 이 지수도 2주 정도 눌림목을 가지지 않을까. 즉 가격 하락도 조금 있을 수 있고요. 예, 조금 가격 하락은 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삼성전자는 한 52,300원 정도 아니면 뭐 52,000원 정도까지는 또 가격 하락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코스피 지수도 마찬가지, 코스닥 지수도 좀 조정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아마 다음 주 월요일날 일요일날 간세 폭탄이 떨어지기만 월요일날 우리나라 반영이 될 텐데, 월요일쯤에는 이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우리나라 지수가 좀 조정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내일이라도 좀 뭐 현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겠죠. 내일이라도 만약에 현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지수가 좀 조정이 들어오고 종목들이 조금 조정이 들어오면 이번에 매수할 수 있는, 싸게 매수할 수 있는 절호의 저점 매수 기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 추세는 돌았고요. 물론 뭐 이 삼성전자가 저는 어디까지 빠질지는 몰라서 지수의 저점을 2050, 60 얘기했었는데 결국은 바로 돌려버렸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는 내일 월요일날 만약에 미국 일요일날 간세 폭탄을 터뜨리고 나서 월요일날 우리나라는 일시로 좀 충격은 줄 수 있겠지만 그 충격이 또 중국이 또 어떻게 반응을 격하게 좀 이렇게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시장은 약간 출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현금 쥐고 계신 분들 관망하고 계시다가요, 시장이 어느 정도 좀 안정이 돼 가고 있다라는 느낌이 드시면 그때는 여러분께서 찍어 놓으셨던 종목을 저점 매수, 저점 분할 매수를 하시면 될 듯 합니다. 싸게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 보고 있거든요. 만약에 월요일날 우리나라 장이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면
지수 자체는 제가 보기에는 2150까지가 일단은 목표치라고 보시면 되고, 이번 상승 파동에 일시적으로 한 2주 정도는요, 종목별 장세가 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때는요. 그때는 종목들을 잘 선택하셔서 종목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원래 우리가 일요일날 요거를 확인하고 지금 매수하시려고 현금 보유하신 분들도 제법 있으시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만약에 월요일날 뭐 트럼프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간에요. 월요일 우리 시장은 뭔가 반응을 보이겠지만, 만약에 트럼프가 뭐 악재에 그러니까 또 관세 폭탄을 때리게 되면 월요일날 악재가 될 테고요. 그 악재가 월요일날로 끝나는지, 월요일장 오전장으로 끝나는지, 아니면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까지 연장이 되는지를 시장 반응을 좀 보시고, 저는 시장이 크게 조정 들어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시장 반응을 보시고 좀 어느 정도 좀 조정이 들어올 가능성도 없잖아 있으니까요. 좀 관망을 하시다가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이 돼 간다는 느낌이 들면, 그때는 이제 저점 매수 본격적으로 과감하게 이제는 자금을 투입하시면 될 듯 합니다. 자, 삼성전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요, 당장 이 직전 고점 자리가 조금 걸리는 자리여서 잠시 머물 수는 있지만 오래 머물지는 않을 것 같고요. 바로 2주 정도나 뭐 길면 3주 아니면 뭐 1주 정도 바로 뚫어버리고 57,000원까지 57,500원까지가 목표가니까 여기까지는 바로 달려갈 듯 합니다. 그 자리에서는 지수가 제법 또 큰 조정이 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삼성전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그 다음에 종목을 한번 보는데요. 우선 저 환율 차트는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아침에 환율이 멀쩡하게 쌍봉을 찍고 있다가 갑자기 훅 빠져 있더라고요. 자, 환율 차트인데요. 환율은 파동을 5파가 완료가 되고, 제가 첫 번째 유력한 안은 환율이 쌍봉을 찍는 경우가 가장 유력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모양으로는 뭐 쌍봉을 찍는 형태가 거의 만들어졌고요. 오늘 조정을 받았으니까 당분간은 환율은 이 1185원을 바로 깨고 내려가지는 않을 듯 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환율의 이 차트가 이동평균선들이 굉장히 그 가파른 각도로 올라왔거든요. 기세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이 종목, 이 환율의 차트들이 한 방에 무너지지는 않고요. 이 일정한 1195원에서 1185원 요 박스권을 좀 이루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이동평균선에 5일선이 들어눕고 또 가파르게 올라오던 11선 들어눕다 보면은 그때 다시 환율을 1180원이 살짝 깨지게 되면 이 5일선이나 11선이 다시 아래로 꺾이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환율은 다시 본격적으로 하락이 나올 듯 합니다. 그래서 환율은 일단은 쌍봉이 만들어졌다. 첫 번째 안이 유력했던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쌍봉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당분간 1180원은 바로 한 방에 깨지는 않겠지만 결국에는 코스피는 추세대로 좀 더 이어질 수 있다. 환율은 조금 반등이 들어올 수 있어도 코스피는 조금 조정이 들어올 수 있어도요. 이미 코스피 차트를 보시면 이미 5일선은 가파르게 꺾여서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가파르게 내려오고 있었지만 이제는 이게 5일선을 가파르게 지금 꺾고 올라가고 있거든요. 머지않아 이제 11선도 돌아서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코스닥은 상승 쪽으로 방향을 잡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환율의 5일선은 이미 좀 살짝 꺾였거든요. 그래서 당장 환율이 내리꽂히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 하루 이틀 2, 3일 박스권을 이룬 이후에 또다시 환율은 뭐 1190까지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환율이 월요일날 뭐 트럼프 갑자기 뭘 터뜨려서 1190원을 돌파해버리면 얘기는 또 좀 달라집니다. 그때는요. 항상 말씀드리지만요. 일단은 쌍봉 형태가 지금 현재에서는 만들어졌고, 일단 월요일날 우리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현금을 쥐고 계셨다가 시장이 반응을 주면, 조정을 주면 조정 주는 대로 좀 이렇게 바닥쯤을 기다리셨다가 매수를 하시면 될 듯 합니다. 자,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시장은요, 제가 지금 오늘 이제 삼성전자가 오늘 급등이 들어오면서 따라서 반도체 장비나 이런 종목들이 같이 오늘 좀 상승을 했습니다. 그동안 이 시장을 주도했던 IT 중에서도 폴더블 폰 관련주들은 오늘 완전히 죽어버렸죠. 10월달부터 폴더블 폰이 이 시장을 주도하면서 반도체 장비주들이 숨을 죽이고 폴더블 폰이 급반등이 들어오면서 지금까지 이 시장을 주도해 왔었는데요. 약 2달 가까이를. 이제는 폴더블 폰이 아마도 이제 숨을 고르게 될 것 같고요. 반도체 장비나 OLED, 특히 ICD 장비, ICD 같은 종목, 이런 종목들이 머지않아
또 좀 움직이지 않을까. 반도체 장비나 OLED 장비주나 폴더블 폰은 다 IT 쪽이지 않습니까? 그동안 상반기에는요, 우리가 5G, 작년 하반기부터 5G가 상반기까지 계속 이 시장을 주도해 왔다면,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그 전부터 지금은 시장의 주도주가 5G가 아니고 반도체 장비 쪽입니다. 여러분 주도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5G가 이제는 반도체 장비나 OLED 쪽 이런 쪽이 이제 시장을 주도하다가 다시 이제 폴더블 폰에 주도를 했고요. 자, 그래서 IT가 계속 이제 폴더블 폰이나 반도체 장비가 지금 또 IT 내에서도 좀 순환매를 돌리면서 계속 상승을 해왔습니다. 이 시장을 주도해 왔고요. 또 일부 바이오주는 코스닥에 바이오주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 바이오주들은 어떤 재료별로 일부 또 이 선별적으로 바이오주들은 좀 움직이지 않았나. 전체도 다 움직인 게 아니고요. 그래서 바이오주는 앞으로도 뭐 나중에 좀 있다가 이제 반도체 장비나 OLED가 어느 정도 아까 제가 삼성전자가 57,500원 정도까지 상승을 하게 되면 삼성전자는 다시 이제 조정 구간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 지점 정도의 타이밍에 맞춰서 저는 5G 관련주가 다시 시장을 좀 당분간 주도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는 있습니다만은요. 그런 식으로 그 5G가 주도하는 과정 내에서 다시 또 반도체로 넘어갈 때는 또 바이오주 일부 종목들이 또 한 번 또 움직일 수 있고요. 자, 그런 생각이 자꾸 들거든요. 자, 그래서 5G를 제가 어제 KMW를 제가 보유하고 있도록 어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그런 의도에서 일단 KMW를 제가 먼저 한번 진입을 해봤고요. 시장을 좀 탐색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보유하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요 저점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보유하고 있다라고요. 아직 매도하지 않고 들고 있는데, 어제 제가 보유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KMW는 요 자리가 행보를 많이 했던 요 좁은 박스권에서 행보했던 구간이기 때문에 5G는 지금 당장 상승하기는 힘들고요. 요 박스권 구간에서 일정 부분 5G 관련해서 좀 행보할 가능성이 제가 있습니다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요. 예상대로 오늘 KMW는 지수가 급등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옆으로 행보가 기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조금 더 기면서 반도체 장비나 또는 OLED 장비 관련주들이 반등이 어느 정도 삼성전자가 아까 제가 말씀 57,500원까지 반등이 마무리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이 시장의 주도주는 저는 5G 관련주가 다시 좀 주도권을 잡지 않을까, 좀 그런 예상, 일시적으로요, 좀 주도권을 잡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바이오주는 종목별로 선별적으로 좀 움직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재료를 가진 바이오 종목들은요. 제가 이 원익 IPS가 이제 반도체 장비준 한번 봐볼까요? 원익 IPS요. 자, 원익 IPS 차트를 보시면 오늘도 많이 올랐죠. 원익 IPS도. 자, 원익 IPS도 보면요. 자, 요 자리에서 1파 상승이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2파 조정이 들어왔고요. 지금 3파 상승이 들어왔고요. 4파 조정이 들어왔고, 작은 소파동상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는 원익 IPS도 5파 상승이 들어가는데 다시 요걸 좀 지워볼게요. 또요. 이 고점 자리요. 그 다음에 여기 고점 자리요. 그 다음에 계산을 하게 되면, 잠시만요. 고점 자리. 그 다음에 고점 자리. 자, 원익 IPS는 지금 현재 33,000원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요 직전 고점 자리요. 한 4만원 정도까지는 원익 IPS는 무난히 좀 도전하지 않을까. 4만원 정도까지는요. 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원익 IPS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이 자리에서 1파 상승이 마무리되고요. 그 다음에 2파 조정이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조정이 들어오다가 여기 고점을 찍었죠. 무슨 얘기 가시죠? 그 다음에 조정 받고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작은 소파동상,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작은 소파동상 한 번 더 상승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요 자리에 보시면 요 자리를 보시면 자, 28,000원, 34,000원. 그러면 6,000원이니까 4만원 정도 딱 맞죠? 요 자리요. 자, 요 정도입니다. 이해가시죠? 네. 자, 원익 IPS는 4만원 정도를 목표로 보시면 지금 가격에서 한 20% 정도 최대치가 그렇습니다. 장중 최대치가 될 수도 있고요. 종가상으로는 4만원이 가지 못하고 종가상으로는 뭐 3만 한 8천원까지 갈 수도 있고 3만 9천원까지도 갈 수 있는데 장중 최대치는 한 4만원 정도 일단 최대치로 봅니다. 최대치입니다. 지금 가격에서 뭐 한 7, 8% 남았죠. 최대치가. 네.
당분간은 좀 이런 반도체 장비주들이 또다시 삼성전자 아까 어느 정도 직전 고점을 하니까 왔기 때문에 잠깐 숨고르기 하는 동안에 이런 원익 IPS 같은 종목들도 잠깐 같이 숨고르기를 하다가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다시 마지막 파동을 해서 올라갈 때 이런 장비주들이 다시 한번 밀고 올라갈 겁니다. 자, 반도체 장비 관련주에 좀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을 듯 하고 지금은요. ICD는 OLED 관련주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시가 관련주죠. 근데 OLED도 ICD도 지금은 어쨌든 여기 보시면 견조하게 지금 잘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머지않아 좀 반등이 들어올 수 있는데 조금 더 조정을 받고 반등이 들어오면 더 좋겠죠. 이 종목은요. 조금은 기다리시다 유심히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원익 IPS 테스 반도체 관련 장비주입니다. 오늘 다 좋았고요. KC텍, 원익 홀딩스, 그 다음에 그런 종목들 YIK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종목들이 반도체 장비 관련주입니다. 자, 삼성전자가 잠시 숨고르기 할 때 이 종목들도 같이 숨고르기 잠깐 하게 되면 그때 저점에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5G로 저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EM코리아 같은 종목 수요차 관련주도 괜찮더라고요. 차트가 보시면 상당히 견조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수요차 관련주들이 1파, 2파, 3파, 4파 지금 5파 상승이 조금 남긴 했는데요. 오늘 지금 현재 종가상으로는 어느 정도 5파가 완료가 되긴 했습니다만은 요 길이보다는 좀 작죠. 어쨌든 뭐 종가상으로 완료가 되긴 했는데 이런 종목들이 만약에 다음 주에 만약에 삼성전자 숨고르기와 동시에 시장이 조정이 들어가게 되면 반도체 장비주들이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이런 EM코리아 같은 수요차 관련주들 조정받으면 좋겠죠. 그러면 요런 자리, 요 21선에 만나는 11선 만나는 요런 지점 정도 괜찮고요. 또 여기 추세선을 연결하다 보면 시장이 정 안 좋다 싶으면은 요 정도 가격 정도 되죠. 그럼 얼마 정도 되냐면 대략 뭐 3,935원 한 4,000원 정도 오면 매수해 볼만 하죠. 그런 식으로 시장 분위기 봐가면서 EM코리아 같은 경우는 보시면 월봉 보시면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파동상으로는 아직 하나 둘 셋 넷 한번 음봉이 남았거든요. 월봉상. 그래서 EM코리아는 음봉이 하나 남았는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 또 잠시만요. 누료수는 보시면 자, 누료수는 보시면 이미 월봉상 하나 둘 셋 넷 다 이미 파동이 5파가 완료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수요차 관련주들이 한 번 더 눌림목이 들어올 텐데요. 그 눌림목 구간을 잘 좀 이용하시면 괜찮지 않을까. 미리 선점하지 마시고요. 시장이 어느 정도 뭐 다음 주 월요일에 시장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모르겠지만 일단 지수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크게 올라갈 자리는 별로 없다라고 말씀드렸고 최대 2150이라고 봤습니다. 최대치가요. 뭐 아니면 요 정도에서 끊길 수도 있고요. 오늘 2137 종가가 고점을 해서 단기적으로요. 자, 그렇게 되면 일반 개별 종목도 조금 눌러질 수도 있거든요. 그럼 눌러지게 되면 그 저점을 잘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수요차 관련주든 지금 급등하는 종목들이 아니고요. 월봉상 대시세가 하락이 이제 바닥점이 왔다는 거기 때문에 중간중간 차트 보시면 뭐 저항선들이 겹겹이 있습니다. 이런 중장기 투자를 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포트에 좀 일부 넣어 놓으시면 좀 계단식으로 야금야금 물량 손해 가면서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시는 분은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수요차 관련주요. 자, 미코도 있고 수요차 관련 뉴로스 있고요. 이런 종목도 EM코리아 이런 종목도 다 수요차 관련주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바이오 종목은 뭐 셀트리온 형제들이 많이 올랐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어마어마하게 급락을 하다가 오늘 급반등이 들어왔는데요. 이 종목도 위에 매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관심이 없습니다. 워낙 또 무거운 종목이고 시총이 크기 때문에 지금은 큰 관심은 없고 차라리 이거 할 바에 차라리 개별 종목 하겠습니다. 자, 더구전자나 이런 종목들은 그동안에 이제 이 시장을 주도해왔던 폴더블폰 관련주인데 이제는 이런 종목들이 이제 숨을 죽이고 있습니다. 당분간 이런 종목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대북주도 지금 뭐 좀 방북을 하니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대북주도 꾸준히 관심을 가지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제요. 당분간 단기적으로요. 그 다음 KMW도 말씀드렸고 자, 신라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신라젠요. 신라젠은 하나 둘 셋. 자, 어제 14,300원에서 500원 정도에서 한번 잘라주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빠졌죠. 어제 빠지고 오늘 장중에는 13,700원 1% 정도 빠졌다가 급반등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러면 파동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보시라 그랬죠. 무슨 생각하시죠? 아니면
올렸다가 다시 한번 요 바닥권까지 밀고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시장이 안 좋으면 요 13,000원 근처까지 다시 한번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시장이 만약에 안 좋다면요. 그렇지만 이 저점을 훼손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이제는요. 그러니까 이 파동을 잘 보시고요. 5파까지 올라오면 그때 그동안 팔지 못하시는 분은 다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조금 더 이 종목은 가지고 계셔도 됩니다. 좀 더 긁고 가셔도 됩니다. 자, 중간중간 마디마디마다 파동을 보시면서 예, 이렇게 분할 매도 하시면서 또 저점에 잡으시는 거는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제일바이오는요, 저는 7,000원 근처까지 오지 않으면 관심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아레파 FHIC 5G 관련주인데요. 이 종목도 최근에 좀 괜찮았거든요. 현재 조금 분위기가. 근데 이 종목도 바로 위에 이 매물 구간이 있기 때문에, 다중으로 만들어진 매물 구간이 있기 때문에 요 구간을 만약에 돌파를 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좀 밑에서 조정을 받으면서 좀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당분간 역시 5G 관련주는 조정이 필요할 듯 합니다. 5G 관련주는 반도체 장비 관련주가 어느 정도 예, 고점이 나오면 그때 움직일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중간중간 일반 개별주들이 중간중간 또 급등하는 종목들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런 개별주들은 사실 우리가 어떤 종목에 치고 놀지는 그건 아무도 좀 예측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큰 그림을 보시면서요, 반도체 장비주들이 지금 다시 시장의 주도권을 잡았다, 폴드 부품 관련주는 당분 조심해야겠다, 반도체 관련 장비 관련주들이 좀 숨죽일 때 저점 매수 한번 해보자. 그래서 한 20% 정도 목표를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 종목이 끝나고 나면 5G를 다시 돌아보자.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일부 바이오주, 재료를 가진 바이오 관련주도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젠백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젠백스는요, 제가 어제 쪽지에 젠백스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종목으로 일부 그런 얘기 제가 잠깐 했었는데요. 젠백스는 제가 그동안 꾸준히 여러분께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젠백스는 일단 3,500원은 깨야 되고 3,000원 근처까지 한번 올 수 있다라고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지만,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는 기간 외인이, 그제까지는요 강력하게 매도가 들어왔지만, 오늘 기간이 드디어 좀 들어왔습니다. 기간이 조금 들어왔는데 지금 당장 제가 급등할 것 같지는 않고, 이 종목은요 옆으로 좀 행보를 하다가, 제가 어제 저점이 얼마죠? 3650원. 오늘 저점이 얼마죠? 31,050원요. 자, 이 정도 가격에 사면 뭐 나쁘진 않겠죠. 저점 가격에서 3650원, 31,000원 정도는 나쁘진 않아 보이긴 하는데, 제가 보기 옆으로 좀 행보를 하다가 장중에 한번 살짝, 제 생각입니다, 3만원을 살짝 깨는 모양이 한 번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자, 3만원을 살짝 깨는 모양이 나온다면 그때부터는 저점 분할 매수를 한번 해보셔도 나쁘지 않겠다. 왜? 지난번에 제가 요 자리는 세력들이 완전 쓸어갔다 그랬죠. 장중 하한가 근처까지 27% 하한가 근처까지 밀었죠. 자, 요 자리는 당분간 깨지 않을 것 같고요. 요 종가가 31,550원인데 요거 보이시죠? 요 자리요, 고점 자리요. 요 고점이 얼마냐면은 29,550원인데 대략 한 29,550원이라든지 또는 뭐 29,000원이라든지 요 정도, 또는 아니면 29,700원이나 이런 자리가 한 번 정도 저는 한번 내려올 듯 하거든요. 아니면 요 21선이 잘 올라가고 있는데 요 21선 중심으로 해서 근처에 오면 매수를 하신다든지, 그 자리는 가장 저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3만원을 살짝 깨는 모양이 장중에 한번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 자리를 한번 노려보자는 뜻이고요.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 제가 젠백스를 지금 노리고 있는데 충분히 저점이 나오면 저는 젠백스를 다시 한 번 더 매수할 의향이 있습니다. 이때 다 팔았다 그랬죠. 이날 상한가에서 다시 한번 매수할 의향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이번에 안되면 젠백스로 가서 좀 수익을 내보시는 것도 괜찮을 듯 한데, 일단은요 젠백스는 3만원을 다시 한번 살짝 깨는 모양이 나오면 그때 좀 관심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때 장중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여러분께서는 조금씩 저점 분할 매수 한번 해보셔도 되지 않나. 왜? 1월달에 아직 임상 결과가 한 번 더 남았거든요.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일단 시장은 또 기대감에 요 자리는 깨지 않을 겁니다. 21선은요. 그러면 또 조금 올라갈 기술적 반등이 최소한 어느 정도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운이 좋으면, 임상 결과가 나쁘지 않으면 저는 이 고점을 살짝 벗기는 정도, 한 번 더 상승이 이 고점을 돌파하는 지점에 한번 놓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그때 결과는 이제 알 수가 없으니까 기다려 봐야 되고, 적어도 기대감에 의해서 좀 주가는 좀 더 상승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3만원이 살짝 깨어지는 3만원 전후 정도에서 분할 매수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만약에 그 자리를 안 주고 바로 돌아가지는 않겠죠. 제가 보기엔 이제 분명히 이 자리에서 행보를 좀 하다가 한 번 정도는 밀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너무 또 싸게 잡으려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일단 조금 더 관망하시죠. 지금 당장 급등할 자리는 아닌 것 같은 생각도 들거든요. 아직은요. 일단 관망하시고요. 다시 31,000원 오면 좀 관심 조금 가지시고 30,000원 정도 살짝 깨면 더 좋습니다. 자, 젠백스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되면 시장은 삼성전자는 단기적으로는요 2150 정도 이상을 돌파하기 힘들 거고 오늘 종가가 어쩌면 단기적으로 고점이 될 확률이 높다 2137포인트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는 한 2주 내지 3주 정도는 좀 숨고르기가 잠깐 들어갈 수 있다. 가격 조정 조금 잠깐 가격 조정이 심하게 들어올 것 같죠. 좀 조정이 들어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 3주 정도 눌림목이 이후에 삼성전자는 다시 한번 전고점을 해서 갈 수 있고 그때는 반도체 장비주를 같이 봐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 반도체 장비 이후에는 5G를 좀 우리가 주목하자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일부 바이오주 재료를 가진 젠백스라든지 이런 재료를 가진 바이오주들 그 다음에 이 셀리버리도 저는 이 종목도요. 지금은 이 종목이 지금 파동이 하나 둘 셋 끝났거든요. 어느 정도 제가 보기에는요. 그리고 한번 양봉 띄고 나서 이거 가다 놨는데 이 종목도 한 번 정도는 저는 파동이 더 남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주봉상 보면 자 이게 저 선을 끊었는데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면 1파 상승 2파 조정 3파 상승이고 이 종목도 한 번 더 눌려주고 나서요. 한 번 더 지금 5파 상승이 남았다라는 생각은 가지고는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도 이 종목 관심을 가지시고 지금은 박스간에 가둬놨는데 21선까지 내려주면 싸게 살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긴 한데요. 21선까지 내려올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만약에 월요일날 만약에 시장이 조정이 들어온다면 이런 셀리버리 같은 경우도 좀 저점 매수 좀 괜찮아 보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21선을 이탈하면 아니도 뭐 42,000, 43,000원 정도가 지금 지지선이 강력하게 구축이 돼 있긴 한데요. 지금 가격에서 너무 머니까 좀 지켜보시다가 아니면 이 5일선을 돌파하는 느낌이 든다든지 당장 요 자리요. 61,000원 정도가 만약에 돌파가 되면 이 종목은 거래를 실으면서 만약 6만원을 돌파하는 시장이 보이면 따라 한번 붙으셔도 될 듯 하고요. 아니면 근데 다음 주에 시장이 조금 조정이 들어올 때 조금씩 좀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움직이는지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파동이 남은 듯 하거든요. 주봉상으로는요. 자 그래서 일단은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시장이 내일은 뭐 여러분께서 현금 보유를 하실 수 있으시면 좀 해놓으셨다가 다음 주 월요일날 트럼프가 뭐 이렇게 관세를 때려서 시장이 단기적인 뭐 그날 월요일 하루 정도 잠깐 뭐 약세를 조정을 받고 그 다음에 시장이 안정이 된다 싶으시면 그때는 여러분 사고 싶은 종목들 개별 종목들 미리 점 찍어 두셨다가 저점 매수해 들어가시면 될 텐데 저점 분할 매수요. 그리고 만약에 관세를 때렸는데 시장이 반응이 월하수 계속 안 좋다 싶은 생각이 들면 아까 삼성전자 지수는 제가 별로 안 좋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당장 올라가기 힘들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개별 종목별로 또 움직이는 종목도 있을 수 있거든요. 시장이 많이 빠지지 않으면요. 그래서 그런 개별 종목들을 좀 공부를 잘 하셨다가 네, 좀 이렇게 단기적으로 수익을 내셔도 되고요. 아니면 시장이 천천히 며칠간 쭉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싸게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시고요. 네, 저점 매수 하셔도 됩니다. 시장 분위기 봐서요.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참, 네, 잠시만요. 정말 중요한 거 빠졌네요. 네, 리메드까지 한번 제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대하제약도요. 보시면 하락 이후에 지금 1파 상승 이후에 좀 조정 구간이거든요. 이 대하제약도 보시면 월봉도 그렇고요. 큰 상승 이후에 좀 많이 하락을 해서 거의 요 정도까지 제자리까지 거의 왔거든요. 제가 수평선을 꺼놨는데 제가 관심이 있어가지고요. 거의 그 자리까지 왔거든요. 이 종목도 아까 제가 수요차와 마찬가지로 월봉상 큰 파동상 거의 바닥점이 나온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이런 종목들은 크게 빠질 일이 없으니까 부담이 없죠. 주봉상으로도 보면 지금은 역배열이기 때문에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좀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요 자리에 저점 찍고 그 다음에 요 자리가 만약 다시 저점이 된다면 거의 쌍바닥 형태, 짝꿍댕이 형태, 쌍바닥 형태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 들고요. 그 다음 투자 동향을 보시면 이제 외국인들이 오늘 기간 또 많이 팔았습니다. 외국인들이 조금 이제 강력하게 좀 들어오기 있거든요. 약간 입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도 여러분께서 지금 파동상으로는 1파 상승이니까 좀 눌림목 받고 나면 좀 접근해도 나쁘지 않다. 뭐 안전하게 접근하셔서 물론 이런 종목들은 역배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장 급등 나오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많이 하락도 나오지 않습니다. 만약에 시장이 잘못된다 하더라도 그래서 좀 안정적
전반적으로 중장기 투자는 좀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리메드 보겠습니다. 리메드는 이 5일선의 각도가 지금 가파르게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큰 뉴스가 터져서 거래가 터지지 않는 한은 이 5일선의 각도를 보십시오. 굉장히 가파르기 때문에 당장 이 5일선을 뚫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반등이 5% 정도 들어왔지만 결국은 이 5일선에서 반등이 멈춰버렸거든요. 자, 내일은 이 5일선이 더 내려올 가능성이 많죠. 조금 더, 그죠? 좀 더 내려오다 보면 이제 옆으로 오늘 이틀째 자리를 잡고 더 이상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내일도 이 종목이 빠지지 않는다면 종가를 5일선은 옆으로 살짝 들어놓을 준비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1차적으로 기대를 가질 수 있는 부분은 이 자리가 내일까지 자리를 잘 유지해서 종가를 5일선에 들어놓도록 기다려보는 방법. 물론 뭐 11선이 계속 가파르게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당장 급등 자리가 놓을 자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좀 잘라주시는 게 좋지 않았나라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는데요. 저는 물론 오늘 10%에서 5% 비중을 줄였습니다. 또 비중을 줄였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좀 계시더라고 오늘은요. 왜냐하면 이 종목의 가장 중요한 가격대는 이 13,500원입니다. 이 13,500원이 이 캔들이 지지된 자리가 무너졌기 때문에 이 13,500원이 가장 중요한 가격대거든요. 만약에 오늘 13,000원에서 만약에 13,500원을 뚫으러 다시 한번 나중에 또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 13,500원을 바로 한 방에 뚫기는 힘들거든요. 그럼 13,500원까지 터치를 했다가 다시 한번 13,000원이나 12,900원까지 다시 눌러주다가 다시 한번 또 13,500원을 터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만약 올라간다 하면요. 그래서 한 방에 13,500원 뚫을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13,000원 정도에 만약에 매도하신 분들은 다시 만약에 반대를 준다면 내가 매도했던 가격에서 다시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내일이라도 13,000원 근처까지 한번 와주면 뭐 계속 보유하실 분들은 계속 보유하셔도 됩니다. 근데 그러는 것보다 한번 좀 비중 조절 중간중간 하면서 좀 매매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 종목 어디까지 현재는 하락할지는 제가 아무도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바닥을 지금 오늘 이틀째 잡고 있으니까 내일까지 바닥을 잡아주고 그러면 뭐 어느 정도 5일선은 들어놓을 준비를 하겠지만 만약에 다음 주 월요일에 시장이 안 좋아버리면 이 종목도 지금은 시장이 잘 버티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혼자만 하락을 했지만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 하락 가격대가 시장하고 이제 연동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이제는 어느 정도 하락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그래서 시장이 하락하게 되면 좀 더 같이 흘러내릴 가능성은 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시장이 버텨준다면 이 종목은 어쩌면 이 자리에서 좀 지지가 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어쨌든 5일선에 11선이 가파르게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당장 큰 재료가 아니라면 급등은 힘들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시간과의 싸움이 좀 필요할 듯 하고요. 그 다음에 시장이 안정됐을 때는 이 자리를 버틸 수 있겠지만 만약에 시장이 안 좋아지면 좀 흘러내릴 가능성이 더 빠질 가능성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신규 매수는 지금 자리 하실 필요 전혀 없으십니다. 올라봤자 어차피 13,000원이고 내일 5일선을 더 내려오게 되면 올라봤자 12,800원이기 때문에 그래봤자 거기서 잡아도 13,500원 또 걸리게 돼 있거든요. 또 13,000원 내려와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자리는 신규 매수할 자리는 아닙니다. 그리고 만약에 하락을 하더라도 미리 들어가지 마시고요. 하락을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지점에서는 하락이 멈추는 사인들이 분명히 나옵니다. 그때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테니까 중간에 들어가지 마시고 조금만 더 기다리시는 게 낫지 않나. 자, 그런 생각입니다. 충분하게 바닥을 다지는 것을 본 다음에 우리가 진입하셔도 되고요. 또 이런 종목은 너무 큰 물량을 넣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잘못하면 골로 갈 수 있더라죠. 왜? 잘못하면 이게 만약에 뭐 8,000원, 9,000원까지 내려가 버리면 사람 돌아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물량을 너무 많이 넣으시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